입시왕 면접 특집 방송 2탄 태도가 전부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이고요. 오늘은 이제 다른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펜타키 선생님이랑 홍프로님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급하게 찍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주에 찍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를 걸리시는 바람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거를 한 주 연장해서 늦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접의 어떤 태도와 관련된 스페셜 게스트를 제가 섭외를 급하게 해가지고 이분 정도면 이제 면접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나 말하기에 대해서는 끝장나게 얘기해주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외부 전문가를 급하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모 방송국에 이제 공채로 들어간 이제 전문 방송인, 프로 방송인이시고 주로 이제 어떤 말하기나 어떤 발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어떤 분들보다 자신이 있는 사실상 박미선 정도다 나는 라디오계의 박미선이다 이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성이인영 선생님이시고요.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요. 그 지역 방송사에서 한 18년, 20년 가까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 말이 어떻게 들릴 것인가 혹은 내 이미지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면접이란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또 비슷한 상황이고 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있게 되면 그 합격에 가깝게 갈 수 있을지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만 한 20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주로 그럼 무슨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뉴스 이런 거 합니까? 아니요. 뉴스를 진행하진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싱글벙글 쇼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진행하셨어요? 아니 그걸 진행한 건 아니고요.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을 이제 지역에서 퇴근 시간에 한 6시에서 8시 사이에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한 12년 진행을 했었고요. 라이브로 12년 동안? 네네. 그리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최근에 몇 년 전에 시사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주로 이것저것 다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꽁투도 하고. 꽁투요? 시사, 정보, 네네네. 게스트들 나와서 대담도 하고 전화 연결도 해서 청취자 사연도 읽어주고 음악도 보내주고 이제 별의별 거 다 하는 그런 DJ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듣기로는 그 모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거기서는 누구죠 그분? 어떤 분이요? 제가 라디오 쪽을 잘 몰라가지고 박미선급으로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포장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정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한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요, 그 택시 타면요 기사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뒤로 돌아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래서 프로 방송인이시고 약 20년 넘게 하셨고 꽁투. 근데 진짜 꽁투도 전혀 안 꽁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꽁투가 꽁투요. 좀 시범을 보여주시죠.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할 수 있어요. 방송인 아닌 것 같은데 20년을 했다고 하나 꽁투를 하신다고 하니까. 꽁투 제가 오랫동안 했던 꽁투 캐릭터를 하나 그러면 좀 해볼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사투리 구사 사투리 연기 그런 거 이제 많이 했으니까요. 어서 오늘 하루 고생 많이 하셨네요. 어디로 모실까요? 시작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제 시민들의 삶을 방송에서 일하신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알겠습니다. 약 20년 동안 전문 방송인으로 실제 활동도 하셨고 이제 제가 특별하게 모신 이유는 또 입시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약 한 7, 8년 전부터 혼자 입시도 연구하시고
수업도 면접 수업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5년 전부터는. 아, 예. 예. 저희 아이 2명 이제 대학 보내면서. 아, 그러셨구나. 이제 하면서 친구들 하면서. 네. 이제 좀 많은 학생들을 지도를 했죠. 네. 그래서 뭐 입시적으로도 뭐 상당히 내공을 많이 쌓으셨을 뿐 아니라 또 이제 면접 지도는 거의 한 5년 넘게 매년 이제 수십 명의 아이들을 꾸준히 지도를 해오셔서 네.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어떤 실수의 포인트나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캐치하고 계셔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인영 선생님이시고요. 그 면접 수업 같은 게 이제 이렇게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많이 해보시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제일 부족하거나 좀 안타깝다고 느낀 거 뭐 좀 생각한 거 있으실까요, 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그 요약을 해서 그 항목별로 좀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일단 우리 친구들 학생들 들어갈 때부터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너무 티가 많이 나게 돼 있어요. 뭐 들어가는 거 똑같이 뭐 들어가는 게 뭐 티나게 뭐가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뒤에서 누가 떠밀어서 그냥 엉겹결에 들어오는 학생처럼 들어옵니다. 엉겹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본인의 그 평소의 걸음걸이, 평소 자세 뭐 이런 모습으로 흐트러진 모습으로 문 앞에서 들어오자마자 이제 면접관들을 이제 눈이랑 마주치게 되면 눈이라도 마주치게 되면 그때 엉겹결에 이제 인사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인사는 좀 정식으로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정식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의자까지 바른 자세로 절도 있게 들어와서 약간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분으로 안녕하십니까? 네, 몇 번 지원자입니다라고 이제 크게 인사를 하고 동작과 말은 좀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냥 뭐 자기 편한 대로 원래 네네네. 하던 대로 팔자걸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어기적거리면서 등은 이렇게 굽어져 있죠. 친구들 이렇게 자세가 좀 그렇잖아요. 다 공부 열심히 해서 굽어진 겁니다. 왜? 펴야죠. 네, 10분 동안은 나는 등이 굽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 상황에서는. 네.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부터 문제가 많다. 많죠. 그래서 이게 전문적으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은 좀 받아야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전직 입학 사정관님들이랑 같이 이제 네. 얘기를 좀 나눴어요. 원래 이제 그날 나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어떤 태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처음 들어와서 이제 아이의 눈빛과 태도 보고 처음 말을 시킬 때 보통 이제 자기소개나 이런 걸 많이 시킨답니다. 네네네. 그때 아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가 거의 이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지난번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네네네. 뭐 자기소개 하는 것만 봐도 감이 오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도 수업을 많이 해봤으니까 얘는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다 티가 나요. 입을 열기 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가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제가 준비를 했구나 안 했구나가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면접 뭐 다 태도 학교에서도 연습시켜 주시고 뭐 집에서도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이제 좀 늦었습니다만 아직 면접 이제 다음 주 수능 끝나고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면접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태도를 어떻게 바로잡고 갈 것인가 우리 송인영 선생님과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면접 태도의 뭐 중요성이나 이런 거는 지난번 방송 한번 들어보시고요. 진짜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많은 게 첫인상에는 결정이 되고 사실 또 사람이 하는 거다가 보니까 저는 애가 좀 이제 허리도 꾸부정하고 그러면 좀 이렇게 그 이후에 말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약간 좀 삐딱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등장하자마자 꾸부정하게 들어와서 뒤에서 떠민 사람 마냥 엉겹결에 들어와서 엉겹결에 인사한다. 조교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조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갖고 굽신 하면서 앞에 사람들 있으니까 주눅이 들죠.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렇죠. 소심하게 소심하고 뭔가 자신 없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이제
갑자기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나도 당황할 것 같아. 한 3사람, 4사람, 두세 사람이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딱 보고 있죠. 그럼 이제 네. 야, 어딜 봐야 되지? 네, 맞아요. 막 하면서 약간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등장은 제가 앞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절도 있게 일단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절도가 있어야 된다. 네, 팔을 양옆에 좀 붙이시고요. 근데 양옆에 붙이라 그러면 애들이 또 이렇게 해갖고 좀 어색해 보여요. 절도는 보통 이제 군대에서 네.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하거든요. 절도 이렇게. 그 정도까지는 그건 아니고. 그것도 또 바보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약간 절도 있게 그러니까 여학생회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주문합니다. 네가 여군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약간 그렇게 주문을 하면 어느 정도 절도 있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절도 있는 걸음으로 들어와서 이게 팔을 양옆에 붙이는 게 영 어색한 친구들은요. 손을 이렇게 아랫배 그 밑으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들어와도 상관이 이렇게 모은다. 공손하게. 네, 공손하게 모으면서 들어와서 괜찮네. 그게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손하게 모으거나 좀 이렇게 팔을 피고 네. 제발 좀 등 좀 펴라. 피고 네. 등 좀 피고 절도 있게 거북목 좀 피시고요. 그렇죠. 맨날 핸드폰 하다가 굽어져 있는 거북목 쭉 피고 약간 빠른 걸음으로. 조금 살짝 너무 느릿느릿하는 건 또 그렇죠. 애가 정신 나가 보이니까. 네.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서 의자 옆에 섭니다. 네. 그럼 이제 면접관께서 앉으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사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그 동작과 말을 좀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뭐죠? 네. 동작이랑 말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동작과 동시에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죠. 인사하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아니요.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좀 절도 있게 보이려면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35도에서 45도 그 각도로 이렇게 인사를 두 손 인사를 한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절도 있게 시범을 하면 나오나요 지금? 너무 이상. 네네. 이렇게 들어와서 너무 하나 이거나 이렇게 들어와서 공손하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일단 그 말을 먼저 하든지. 네, 제가 좀 맞추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번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공손하게 이렇게 딱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리에 앉는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구분지어서 하는 편이 절도가 있어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의자에 앉을 때도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하게 앉더라고. 의자에 이렇게 왜냐면 의자 평소에 앉는 대로 이렇게 앉고 엉덩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앉고 막 이러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다리가 지금 안 보이지만 다리 이렇게 쩍벌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엄청 무례해 보이죠. 네. 다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리 모아야죠. 다리 모으고 다리 모아야죠. 앉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엉덩이를 의자 뒤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넣고서 앉으세요. 깊숙하게 넣고서 앉아서 이렇게 허리를 펴니다. 네, 허리를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습니다. 예. 자, 두 손은 무릎 위에 얹고요. 면접관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제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시선이거든요. 시선. 이게 자세나 태도는 일단 됐어요. 이렇게 곧게 펴고 앉습니다. 시선이 참 중요하고도 어려워요. 친구들이 어려워해요. 면접관들이 2분 내지 3분 정도 앉아 계십니다. 네네. 이럴 때 뭐 한희 선생님께서는 사람 눈 보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저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하세요? 네, 저 뭐 대인 기피증에다가 대인 공포증에다가 다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 보는 거 싫어하고요. 네, 카메라 불빛은 잘 보시는 것 같은데. 싫어합니다. 저 그런 거. 네. 자, 사람 눈 보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사람 눈을 본다는 느낌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면접을 할 거거든요. 그때 막 마스크를 거의 착용을 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예요. 자기 표정 좀 덜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시선은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그분의 인중 내지는 코 정도를 본다는 느낌으로 보게 되면 눈빛은 피하면서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저 사람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느낌만 주면 되거든요. 예, 시선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앉는 것부터 해갖고 앉을 때 너무 이렇게 허리가 무너지는 건 당연히 좀 이상하잖아요. 자세가. 그러니까 곧게 세우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저는 아예 끝에 걸쳐라 앉으라고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걸치면 자동으로 허리가 펴지거든요. 이렇게. 끝에. 네. 뭐 잠깐만 버텨라.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허리를 곧게 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손은 공손하게 모은 상태에서
시선은 상대방의 뭐 눈을 쭈러지게 보면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뭐 어디라고 하셨지 아까? 코 내지는 인중. 예, 코나 인중 정도를 봐야지. 시선을 자꾸 이제 처음 하는 애들은 막 옆에 보고 그렇죠. 하늘 봐요. 하늘 보고. 맞아요. 하늘 보고 땅 보고. 네, 땅 보고 막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고 부담스럽지 않게 코를 본다. 코에 계속 보면 약간 웃기거든요. 아니 마스크 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은 코를 우리가 보질 않기 때문에 코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코나 인중을 보면 되고 사람이 또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보면 그 사람도 참 부담스럽죠. 그 사람도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좀 상대방이 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시선을 번갈아 가면서 볼 필요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서 어떤 사람을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코치를 해보니까 그런 게 좋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뭐 길게는 한 1분, 뭐 30초에서 50초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문장의 문단이 나뉘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무슨 활동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글을 통해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배웠네요.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배우고 뭐 성장한 점, 익힌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중간 부분, 그러니까 그 단락이 나눠지는 부분에서 이제 옆에 분을 시선을 번갈아 가면서 그 부분에서 옆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런 또 프로 방송인의 또 팁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면접장이 최소 2명 이상이거든요. 2명에서 3명 정도 앉아 계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가운데 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갈 텐데 그렇죠. 그분도 보다가 뭐뭐 했습니다라고 이제 마침표 한번 끊어준 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살짝 옆에도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런 활동을 했고 그걸 통해 뭘 배웠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내용이 또 달라지면 타이밍에 한 번 또 봐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꽤 그림이 괜찮게 나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요 사실 영상으로 찍어서 본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좀 어색하구나. 한 사람만 뚫어지게 보고 있네. 이런 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영상 찍으면 또 본인이 되게 또 이렇게 본인 모습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보통. 안 들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전 제 유튜브 안 봅니다. 그래서 뭐 나 저렇게 생겼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하는 거 이런 자기가 관찰할 기회가 없으니까 꼭 한번 이렇게 찍어서 촬영을 해서 시선 처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바른 시선에서 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눈빛이거든요. 눈빛? 네. 눈빛을 어떻게 바꿔요? 눈빛 이거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지난 그 영상 그 면접 영상에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요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자기가 진짜 했던 거, 진정성 있게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눈빛이 변해요.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거 느끼셨죠? 그 눈빛을 시종일관 장착을 하시면 좋아요. 그거 어떻게 장착해요 그걸? 의식적으로 뭘 바릅니까 눈에다가? 눈을 좀 생기 있게 초롱초롱한 눈빛을 내가 끝까지 이 눈빛을 좀 가져가야겠다라고 의식을 하는 것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까? 좀 한희 선생님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연습하고 있거든요. 눈빛을 총기 있게. 피디님 확대 좀 해주세요. 총기 있게. 그렇다고 눈을 전혀 깜빡이지 않으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약간 좀 긍정적인로 내 마인드를 좀 이렇게 가져가고 뭐라고 해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주도적으로 나도 하려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느낌. 그렇죠. 반짝반짝. 지금 빛나고 있나요 제 눈빛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빛도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이제 이게 처음이다가 보니까 되게 오히려 위축돼 있고 주눅 들어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아이들이 답을 다 외웠거든요. 지금 외운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긴장해서 어떤 질문 나올까 약간 되게 두려워하는 상태라서 맞아요. 애들이 진짜 땅 보고 있어요. 막 뭐 그러니까 자기 막 대답할 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눈에서 그게 다 티가 나거든요. 하늘 보면서 이러고 있는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또 질문 또 조금만
예상치 못한 거 들어오면 이제 아이들이 난리 나잖아요. 동공 지진이 일어나죠. 눈빛이 흔들리면서 이건 내가 준비 안 한 건데 하면서 하면서 시선 막 돌아가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근데 이게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됩니까? 그러면요. 본인이 네네. 의식을 하고 말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당황스러운 순간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내가 모르는 질문 받았을 맞아요. 때 내지는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났을 때 내지는 뭐 준비했는데 막 뭐 갑자기 머리 하얘지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말을 하는데 뭐 시간 관계상 끊겠다고 그러고 뭐 이런 맞아요. 당황스럽고 막 그런 상황에 대한 그 마인드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네 아무래도 처음 당하는 그런 상황보다는 훨씬 더 대처하기가 좋으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인드와 눈빛은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봤을 때는 미리미리 상황별로 내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혹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네. 이렇게 각각 한번 이렇게 대처를 해보는 거죠. 네네. 시험 삼아서. 네. 네. 만약에 너무 막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온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오면 멘탈을 일단 잡아야죠. 네, 너무 당황스럽고 준비하지도 않았던 질문이 확 들어왔다. 이제 모르는 질문이 들어왔다. 몰라. 예. 그러면 이제 모르는 거는 사실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답을 못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확 오거든요. 나 이거 대답 못해. 그랬을 때는 저는 깔끔하게 인정하는 게 좋다고. 나갑니다. 깔끔하게. 이번 판은 제가 졌습니다. 교수님 하고 나갑니까? 아니요. 내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많이 미숙해서 혹은 부족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는 제가 이 대학 여기과에 진학을 해서 선생님께 꼭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그게 좀 낫다. 어른된 입장에서 기특해 보이죠. 지난주에 그 입학사정관 출신 그분 선생님께서는 다른 걸 질문해달라. 그렇죠. 이렇게 요청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관련돼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확 들어왔을 때는 이제 아는 걸로 이제 돌려막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걸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이 학생이 굉장히 소통이 잘 되는 학생이구나. 이 학생이 굉장히 주도적이구나. 내가 이거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습.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보이잖아요. 카드가 하나에 막히면 다른 카드를 돌려막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모르는 질문 들어왔을 때 너무 당연히 당황스럽겠지만 계속 표정과 자세는 유지해야겠죠. 그렇죠. 멘탈을 붙잡고 살짝 웃으면서 미소를 약간 마스크 안으로 머금은 채로 엄청 지금 가슴은 타들어가지만 교수님 그 뭐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이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조금 생각하면 생각이 날 것 같은. 맞아. 시간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당황해서 막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선생님 저한테 시간을 잠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역시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네. 굉장히 주도적으로 보이죠. 근데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라든지 주실 수 있나요라든지 이런 어미 처리보다는 조금 절도 있게 말씀하시면 좋을 거예요. 절도 있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어떤 어른이 안 돼. 다음 질문 넘어가자 하시겠어요. 실제로 저도 이거 많이 써먹는 건데 좀 당황하면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미소를 머금고 교수님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라든가, 잠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라든가 해서 시간을 벌고 한 너무 막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5초 정도. 한 5초에서 10초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하면 아무 문제 없다. 답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하는 얘기의 요점은 그거예요. 학생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답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거거든요. 네. 네, 면접관들은 그런 모습을 원합니다. 네. 네, 이 학생이 대학에 와서 그러니까 그게 태도잖아요. 네, 얼만큼 열심히 공부할 것인가를 보는 어떤 한 대목일 수 있어요.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 뭔가 답하려는 의지. 그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자세나 뭐 앉아 있는 자세나 태도 관련해 갖고 저는 이제 그 약간 여학생들 중에 막 흥분하면 맞아요. 손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때 손동작이 유난히 많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은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긴장되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다리 이렇게 떱니다. 이렇게. 떨어요. 다리를 덜덜덜덜덜 떤다거나 이런 이제 나쁜 습관들은 반드시 좀 의의 면접 이런 거 하면서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영상으로 찍어보면 그게 드러나거든요. 바로. 제가 만났던 어떤 좀 특이한 학생은요. 본인이 뭔가 좀 당황하거나 막히면 이렇게 주먹으로요. 자기 다리를 쳐요. 아이고. 다리를 치는 학생이 있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당황하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이러면서 다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 자칫하면은 저 학생 무슨 분노 조절이 안 되나?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이럴 수 있겠네. 네, 그런 친구도 봤거든요. 보통 제일 많이 흔하게 하는 게 이제 눈을 위로 이렇게 뜨고 아이들이 생각이 안 나면 이러면서 눈을 깜빡깜빡거리거나 깜빡거리고 왔다 갔다 보고 맞아요. 이런 모습들. 네. 내지는 이제 손동작 굉장히 많아지는데 손이 떨리거나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최대한 이게 손을 모으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자연스러운 손동작은 오히려 사람이 좀 편안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거든요. 가끔씩 손동작을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잦은 제스처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 이게 약간 좀 저는 이제 이거 볼 때마다 약간 좀 가식적이에요. 이게 표정이 가식적으로 하면서 평소에 나오지 않는 밝은 에너지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뽑아주세요. 사랑해요. 이런 느낌으로 약간 가식적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예요. 실은 연기거든요. 이게 면접이라는 게 뭐 소개팅 하러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소개팅도 연기입니다.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서로 계속 속이고 뭐 인간적인 모습을 내가 보여주면 저분이 나를 좋아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쵸? 이거 아니고요. 최대한 연기를 하셔야 되는데 연기의 초점은 그거예요. 나는 우수한 학생이야. 나는 똑똑해. 이게 바로 연기의 초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세, 앉는 자세에서 시선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실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또 아이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 저도 지도하면서 하는 게 이제 말투나 이런 것들이 발성이나 뭐 말투나 뭐 어떤 아이들은 뭐죠 선생님요 저 사투리 쓰는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는 거가 관련해서 또 전문가시니까 또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하는 실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발음이 정확한 친구가 참 드물더라고요. 제가 지도를 해보면. 그건 본인이 전문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요. 그 아이들을 지도를 해보면 게다가 이제 마스크까지 꼈단 말이에요. 맞다. 요즘 또 마스크도 꼈죠. 본인이 하는 말이 그래도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일단 발음이 안 되는 친구들을 제가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말의 속도가 빠른 친구가 있고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제대로 안 들리는 친구 있고요. 또 입을 제대로 안 벌리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목소리 자체가 너무 작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고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방학생들은 사투리 때문에 사투리는 어떻게 고쳐요, 근데? 지레짐작으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주눅 든다. 주눅 드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어느 면접관이 사투리 쓴다고 그래서 감점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투리에 대해서 너무 컴플렉스를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사투리 표현은 피하셔야 돼요. 그거는 계속 모의 면접하시면서 이런 말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사투리 표현이 뭐죠, 근데? 있잖아요. 사투리. 제가 좀 한번 뽑아봤는데 제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 중심으로 쪽팔린다라는 소리는 면접 상황에서는 할 말이 아니죠.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다 쓰시던데요,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뭐 어떤 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무 쪽팔려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사투리는 아닌데 어쨌든 너무 구어체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내지는 뭐
뭐 요즘 하는 친구들 많이 하는 킹 받는다. 킹 받는다. 열 받는다는 뜻이더라고요. 그게. 네. 예. 그리고 화가 났다. 네, 제가 또 그 지도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연습을 아주 많이 해서 잘 하는데 제가 그 친구와 그 싸우는 바람에 뭐가 어떻게 돼 갈등 해결 이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 친구랑은 손절을 하고 뭐 저수저수. 그러니까 그런 구어체적인 표현들. 네, 그런 표현은 이제 면접 상황에서 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얘 경상도 출신이니까 너는 그 면접 가서 뭐 사투리 쓴 적 없니? 그랬더니 엄마 나 세피하다라는 말을 너무 우아하게 쓰고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피가 뭐예요? 하찮다 뭐 이런 방언이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로. 네. 원어민으로 한번 해주시죠. 세피하다. 아이고 그 세피하고로 뭐 그런 일에 신경을 쓰고 그러노.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찮은 일에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구어체라고 보통 하죠. 뭐 약간 비속어라던가. 그렇죠. 사투리적인 아니면 표현. 약간 내지는. 유행어. 네. 아니면 근데 지역 안에서만 좀 쓰는 말들이나 이런 있어요. 것들은 좀 말버릇을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내가 그런 걸 쓰지 않는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발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금 좀 섬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네. 이 발음이 참 문제가 큰데 일단 발음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세요. 천천히 말하고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발음이 또 취약한 발음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 만난 친구는 밀림, 인류, 글로벌 아마 리을 발음이 안 되는 친구 같아요. 안 돼요. 혀가 짧을 수 있잖아요. 그냥. 리을 발음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최대한 천천히 입을 동그랗게 크게 벌리고 과장된 입 모양으로 연습하라고 해요. 제가 주문을 합니다. 천천히. 네. 천천히 뭐라고요? 과장된 입 모양으로 연습하기. 과장된 입 모양으로 연습하기. 네. 이제 보니까 약간 취약한 발음이 있으시죠? 많아요. 저 엉망이에요. 저 입시강의 지금 다 지도받아야 돼. 이따가 나중에 펜타켄 선생님이라고 발음 안 좋은 분 하나 있거든요. 아니 일단 저도 뭘 알아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방송 전달이 되면 돼요. 자 그렇지만 이제 면접 상황에서는 좀 또박또박하게 들릴 필요가 있으니까 평소보다 0.75배 정도 배속으로 천천히 말하고 과장된 입 모양으로 말하고 입을 충분히 벌리고 말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안 되는 취약한 발음은 표현을 바꾸세요. 표현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글로벌 안 되는 친구는 너 영어로 한번 영어 발음식으로 글로벌 유창하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영어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글로벌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안 돼요? 근데 이제 한국식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문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안 되는 표현 같은 거는 바꾸세요. 표현을 바꿔서 바꿔서 하고요. 가장 이제 흔히 하는 게 아이들 이렇게 말해달라고 시켜보면 이제 평소 얘기하듯이 제가 동아리 활동하면서 이렇게 회장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이제 막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나 이게 또 이제 이렇게 끝에가 되게 이렇게 어미가 애들이 어미 처리를 안 하더라고. 흐릿하고 불분명하죠. 그럼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또박또박 처음 말할 때 힘 있는 목소리가 그 문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될 수 있게. 네. 저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야 역시 다르네. 귀가 확 들리는데요, 그냥? 그래요? 한 문장 딱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약간 텐션을 높인 거거든요. 텐션을 약간 높여서. 제가 그 과학 동아리 했는데요. 제가 회장이었거든요. 막 이제 애들 이제 평소 말투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과학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회장 역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끝까지 다 이렇게 힘을 딱 주면서 끝내고. 발음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은 좀 천천히 하려고 해봐라 말을. 네, 연습을 일단 천천히 말하면서 0.75배 정도. 네, 과장된 입 모양으로 연습을 해보렴.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뭐 그 학생부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교과 지식이라든지 뭐 학술 용어라든지 뭐 전문 용어 좀 있어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아직도 그 기억이 안 나. 코시치바르키 뭐 부등식인가 방정식인가 못 읽겠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요. 코시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난 친구 합성곱 신경망 저도 잘 발음이 안 돼요.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대요. 마스크까지 쓰고 있는데 그게 뭐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죠. 그렇게 발음이 힘든 그런 용어들은
제대로 이제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그거는 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활동한 것 중에 이제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렇죠. 그런 건 좀 체크를 한번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너무 당황할 수 있잖아. 자기도 이상하게 발음하면 네. 내가 놀랄 것 같아. 맞아. 예,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계속 단어 틀리면 약간 멍청해 보입니다. 무식해 보이기 때문에 네. 전문어 용어를 다 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체크를 해달라. 네. 이런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이제 친구들이 면접관 선생님한테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수고했으니까 수고했다고 네, 해야지. 그냥 들으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네. 이게 사실은 약간 아랫사람한테 하는 표현이에요. 아, 원래 뭐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좀 피해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편이 나올 좋겠죠. 때는? 네, 나올 때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뭐 다른 상황에서는 괜찮잖아요. 근데 면접 네. 상황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투리 이런 건 제가 알기로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는 같은데, 네. 예, 이제 아까 뭐 단어나 뭐 세피하다라는 말 제가 처음 들었네. 그런 이제 너무 그건 소통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렇죠. 그 지역에서만 쓰는 말을 써버리면 네. 그런 거는 조금 하는 거고, 아이들이 막 긴장해서 막 말이 빨라지는 애들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은 많은데 막 긴장도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2배속 감기가 돼서 네네. 제가요 뭐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회사가 되면서 하면서 엄청 빨라지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말의 속도를 일관되게 처음의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그 의식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달라요. 예. 그럼 방송도 할 때도 그런 거 다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하시겠네요. 전 사실 신경 안 써요. 뭐야? 아니 근데 제가 했던 방송들은요. 네네네. 이렇게 생방송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럼 막 해도 되는 방송이었나 보네요. 오히려 좀 부담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무슨 네. 녹화한다 그러고 녹음한다 그러면 더 부담이 되거든요. 편집한다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요. 어쨌든 간에 네. 네, 발성, 발음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했고, 발성이 조금 이제 자신 없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이런 애들은 좀 뭐 연습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혹시 뭐 특별한 게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뭐 아나운서들은 뭐 이렇게 물고 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거 물고 하는 거요. 연필이에요, 뭐. 네. 그게 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그게 운동선수들이 약간 모래주머니 차고 미리 연습해는 그런 이치랑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좀 더 과장되게 크게 벌려서 이렇게 혀의 위치를 정확한 위치에 두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장치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좀 옛날 방법이고요. 굳이 이렇게 그거를 연필을 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과장된 입 모양으로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면 그 효과가 나요. 과장된 된 또 이상하다. 제가 오 발음이 잘 안 돼요. 과장된 입 모양으로 제가 눈치 못 채는데 이제 보니까 천천히 말하는 연습을 하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네. 근데 이제 면접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꾸준히 연습을 한 친구들은 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간에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단기간은 좀 어렵죠. 네, 무조건 다른 표현으로 바꿔봐라. 네, 발음이 힘든 취약한 발음은 바꿔봐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뭐 애들이 뭐 이제 생각이 안 나고 긴장되니까 이런 거 많이 하는 애들도 이제 있는데. 근데 습관이라서 어떻게 못 고치겠던데 그런 거? 못 고쳐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자기가 찍어보면 와 내가 왜 이렇게 애를 많이 하고 있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는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말 시작하기 전에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예.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을 해서 의식적으로 자제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자제를 해야 촬영해 보면 그냥 금방 들여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발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 이게 이제 저는 이게 또 전문가시니까 아이들이 이걸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이제 혼자서 만약에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면 뭐 어떻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뭐 아나운서 학원 가야 됩니까 이게? 아니죠. 네. 그럼 뭐 어떻게 가겠어요? 혼자서 연습을 일단은 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이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제 당장 사람들 앞에 나서서 연습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고 할 때는 혼자서 이제 큰 거울, 전신 거울을 앞에 두고 앉아서 내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는지
내가 말하는 모습이 어떤지, 내 표정이 어떤지, 눈빛이 어떤지 이렇게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거울을 보면 그게 다 바로 그렇죠. 느껴지니까 그게?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모니터를 보면서 내 모습이 어떤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좀 낫죠, 그러면. 내가 좀 고개가 비뚤어지네, 내지는 마이크가 좀 멀어지네, 이런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앞에 놓고 연습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람을 앞에 놓고 연습을 하되 제일 좋은 거 영상으로 찍어서 반복해서 영상으로 찍어보는 거. 제가 좀 불안전했을 때 일단 찍어서 보고 조금 더 고쳐서 다시 한번 찍어서 보고 최종적으로 내가 찍어서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가면 사실 좀 덜 떨 수 있어요. 요즘 뭐 핸드폰 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찍으면 되죠. 그러니까 뭐 면접을 뭐 학교에서 많이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본인이 혼자 말하기 연습 같은 거 해보려면 그냥 아무나 엄마 아빠 동생 아무나 앉혀놓고 그냥 찍어만 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찍어서 하면서 그냥 자기가 준비했던 거 대답 한번 해보면서 내가 말투나 표정이나 뭐 자세나 이런 것들이 혹시 오늘 체크리스트에 걸리는 것들이 혹시 없는지 한번 쭉 보시면 의식하면서 하면 확실히 이건 고쳐져요. 그럼요. 의식만 조금만 하면 고쳐집니다. 10분 동안 연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그 준비가 안 된 만큼 더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준비를 열심히 하면 좀 그 긴장된 그 상황들을 좀 잘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는데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는 게 좋고요. 그렇죠. 면접 도중에 앞서서 한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당황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거 지금 잘못하고 우는 있는데. 애들도 많고. 내가 뭔가 이게 말 페이스가 말리고 있어. 내지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뒷부분을 완전히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인드 잡는 법, 상황별로 그러니까 면접까지 내 말을 중간에 가로챘을 때 내지는 뭐 압박성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꼬리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이랬을 때 멘탈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가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좀 할 수 있거든요. 내지는 뭐 지적하고 혹은 뭐 반박하고. 반박. 애들이 제일 당황하죠, 이거. 그런데 이런 걸 수 있어요. 사실 뭐 지식적인 문제를 물었는데 내가 몰라서 지적을 당했다. 이러면 바로 수용을 하고 네 선생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수용을 하면 되지만 뭐 찬반 논란이 있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물었는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반대쪽의 의견을 면접관이 반박을 해요. 이렇게 하면 당황할 수 있겠죠. 당황하죠.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복해야 될까요? 처음에 자신의 주장을 아이들이 이제 그 어르신이 말씀하시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은 원자력 발전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폐기물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어이 젊은이, 우리나라 지금 전력난이 이렇게 심한데 원자력 발전만큼 이게 싸고 좋은 게 없네.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제가 어르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방예의지국인데.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처음에 주장을 번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그 논거에 의해서 저는 제 주장이 이런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리가 있고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유연해 보이죠, 사고가. 그렇죠. 유연해 보이고 소통이 잘 되는 학생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런 걸 좀 많이 아예 대놓고 물어본 학교들이 꽤 있었어요. 뭐 몇 년 전에 뭐 경희대나 이런 대학에서 이제 이런 식의 찬반 토론형 문제 던져주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제 보는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박도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아이들이 이걸 예상을 못 하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걸 예상을 못 하고 반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 답변만 준비하거든, 아이들은. 그렇죠. 그래서 면접할 때 이제 주의할 게 자기 답변에 매몰되면 되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답변에 대해서 누가 추가 질문을 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거나 좀 압박성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좀
생각은 하고 준비해야 돼요. 네, 생각을 하고 내가 그때 어떻게 대처할지에 맞아요.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막 사실 이제 거의 외우거든. 열심히 네. 준비하는 애 보면 막 노트를 만들어요. 네. 면접 노트 해갖고 막 이만한 노트 만들어갖고 막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활동마다 네네. 정리하고 막 해서 이제 그거 이제 자꾸 보면서 이제 익숙하게 만들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잘하는 방법은 이제 꼬리 질문이나 네. 추가 질문이나 이런 게 언제든지 내가 준비한 답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예상하고 네. 나도 한번 만들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네. 이거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물어봤을 때에 대한 이제 생각까지 더 준비를 하면 네, 당황하는 일이 확률이 이제 줄어든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멘탈을 붙들 수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이런 상황에서 긴장을 많이 해서 미리 무슨 긴장 이완제 같은 거를 좀. 요즘 있죠. 네, 뭐 먹고 가는 TV도 친구들. 광고 많이 하니까 요즘 네. 뭐 안정액인가 뭔가. 예. 네, 그런 거 있고, 뭐 청심환 뭐 이런 예, 거 예, 예. 먹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확실히 미리 그렇죠, 맞아요. 미리 체크를 해야 먹어봐야 됩니다. 돼요. 미리 예. 먹어보고 나한테 부작용은 없는지 사람마다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졸립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네, 예. 너무 늘어진다는 맞아요, 친구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좀 미리미리 해서 최대한 긴장을 좀 안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떨리는 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긴장하면 할수록 좀 막 더 떨리잖아요, 아이들이. 예, 막 그래서 본인이 뭐 염소 소리로 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막 내가 떨고 있어 이러면서 예. 더 떠는 학생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면접 갔을 때 애들이 멘붕이 엄청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 네. 면접 가서 이제 그 상황이 처음이니까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이게 또 몇 번 해보면 또 익숙해져요.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면접진도 하다가 이제 옛날에 막 6개 면접 막 준비하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처음에 막 벌벌 떨고 막 네. 원 선생님 어떻게 준비해 막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쯤 되면 지겨워 자기가 지겨워갖고 탁 누르면 탁 누르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게 네. 연습이 하도 되고 입에 붙어버리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경지까지 이제 가게 되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보니까 이제 연습의 양, 준비의 양이 되면 될수록 이제 덜 떨리진 거죠. 확실히 긴장감이 네. 떨어지고 네. 계속 모의 면접하면서 다양한 이제 압박 질문이나 이런 거 받아보면 받아볼수록 확실히 도움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연습이 답인 예, 거죠.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혼자서 대본 만들고 외우는 데서 멈추면 절대 안 되고 네. 그거 가지고 뭐 하여튼 친구들끼리도 물어봐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학교 네. 선생님이 도와주신 경우도 많고 뭐 정 안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뭐 사돈의 8천 동원해서 이제 질문해달라 이렇게 해보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최고다. 네. 최대한 말씀인 것 긴장 같아요. 상황을 자꾸 만들어서 연습을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질문 아까 했던 건데 이제 내가 모르는 질문들 대답을 이제 막 네. 질문을 했을 때 너무 모르는 거는 그냥 아까 인정을 뭐라고 하고. 하셨죠? 인정을 해라. 네. 인정을 하는 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네.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좀 아리송한 거는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해도 그렇죠, 좋고 예,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네. 양해를 구한 다음에 자신이 아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모의 면접 때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죄송한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면접 대비하는 아이들한테 그냥 입에 붙여서 가라고 하거든요. 네. 계속 해서 조금만 당황스러우면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대답할 수 있게. 네. 예, 그런 거는 이제 미리미리 또 이것도 입에 붙여놓고 가면 상당히 좋고 이런 상황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펼쳐집니다 이게. 그러면요. 예, 많이 펼쳐지고 제가 이제 이건 제 느낌적인 건데 막 면접장에서 막 모르는 질문이 많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실제로 잘 붙긴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되게 시험을 많이 하는 거거든. 네네.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꼬리 질문을 하고 압박성 질문을 맞아요, 한다는 건 이 친구 뭐 괜찮은데 대답을 이런 잘하네. 거예요. 예. 뭐 요거 한번 물어볼까? 요거 맞아요, 더 맞아요. 어려운 거 한번 더 대답해 볼래? 약간 이런 네,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몇 개 질문 대답 못했다고 너무 막 네. 좌절하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그럴 수도 시그널로 있어요. 여기시고요. 예, 그 뒤에 물론 애가 질문 준비를 하나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성실성에서 이제 감점이 질문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네.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무 막 선생님들이 아이들 느끼기엔 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한다고 느끼더라고요. 네네. 네. 계속 꼬투리 잡는 것 같이 느끼고 그렇죠. 이러는데 네. 오히려 그런 상황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상황이더라. 네. 예, 그럴 수 대부분 또 그런 있습니다. 친구들이 또 합격을 많이 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질문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홍인영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간 벌기라든가 네. 예, 이제 말 돌리기, 돌려막기. 제가 이거 모르니까 딴 거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이제 수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끝으로 이제 의상이나 뭐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 네네네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꼭 물어봐요. 면접 때 뭐 입고 가야 돼요? 뭐 좀 걱정되죠. 네. 이게 뭐 다 아는 얘기 같은데도 네네. 정작 자기 일이 되면 뭐 입고 가야 되지? 굉장히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그냥 정해드릴게요. 그 뭐 교복은 일단 입으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요즘 안 되죠. 네. 옛날에는 됐는데 안 됩니다. 예. 뭐 이왕이면 후드티나 청바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프린팅이 좀 화려하게 된 셔츠 같은 거 좀 피하시고요. 네. 예, 요즘 바지 보면은 이제 발목이 많이 보이거든요. 예, 이왕이면 좀 발목 덮는 걸로 입으세요. 9부나 뭐 8부 정도 그렇죠. 바지. 예. 근데 이거 다 빼면 입을 게 없어요 지금. 아니요, 입을 청바지 입지 마. 입을 거 후드티 있어요. 입지 마. 뭐 발목 애들 다 잘라놨는데 지금. 예. 긴 바지 없을래나? 하나 사야 되나 또? 또 이제 면 바지. 네, 면 바지로. 면바지 다림질 좀 엄마한테 해달라 그래서 네. 면바지에 추리닝 이런 거 안 됩니다. 추리닝 안 돼요. 제발 그런 거 좀 하지 마. 제발 어디 가서 면접 볼 때 좀 그런 것 좀 입고 가지 마. 아니 근데 추리닝 입고 오는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 네. 예. 저도 깜짝 놀라서 실제 있대요. 그래서 면바지에 뭐 티셔츠나 셔츠나 뭐 이런 게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카라티를 이제 거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네. 예. 뭐 칼라 있는 셔츠를 이제 그 맨투맨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입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프린팅이 화려하지 않고 이제 네. 이렇게 카라 정도가 있으면 더 좋고 뭐 남방을 입거나 이게 제일 그렇죠. 조끼나 이제 가디건 같은 걸로 그쵸, 받쳐 입으시면 되고요. 절대 어디 놀러 갈 때 못 입고 갈 것 같은 옷들 어디 놀러 갈 때 못 입고 갈 것 같은 옷들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최대한 융통성 없어 보이는 차림으로. 내가 평소에 절대 안 입을 것 같은 그런 스타일. 네. 예. 그리고 여학생들한테 꼭 주문하고 싶은데요. 남학생도 요새 그런 렌즈 끼나? 컬러 렌즈. 컬러 렌즈. 컬러 렌즈 빼세요. 투명 렌즈로 바꾸시고요. 컬러 렌즈를 너무 많이 끼다 보니까 눈빛이 너무 이렇게 그게 보이나 이게? 보이죠. 근데 좀 이상해 보이긴 하더라. 네. 컬러링이 돼 있으면 이뻐 보이긴 하는데. 진짜. 그럼 소개팅 할 때 하라고. 소개팅 할 때. 그 좀 튀어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특히 여학생들한테 주문하고 싶은 게 머리 묶으세요. 긴 머리 머리를 여학생들. 왜 묶어요? 머리를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베베 꼬고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신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여자들은 그런 게 좀 있구나.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귀를 이렇게 계속 이거 기본이고요. 이렇게 베베 꼬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예 뒤로 묶어버려라. 네, 당황하고 긴장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버릇이 나와요. 무조건 이제 머리는 좀 묶으시고요. 네, 이제 마스크 낄 테니까 뭐 얼굴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네네. 눈썹 정리 정도는 좀 하세요. 눈썹 정리 정도. 뭐 그 정도 하시고. 그 정도? 뭐 그러니까 옷 색깔은 뭐 카키, 베이지, 뭐 회색, 뭐 검은색, 뭐 흰색, 뭐 요런 계열로. 무난하게. 네, 무난한 걸로. 어디 뭐 놀러 갈 때 절대 입을 수 없는 옷들. 근데 입시한 카페에 어떤 분이 그거 물으셨더라고요. 뭐요? 저 코트 사야 돼요. 애한테 코트 사줘야 돼요. 뭐 이렇게 코트? 질문하셨던데 코트 사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이 기회에 코트 하나 장만해야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코트 사내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의는 벗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뭐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너무 어이없는 경우가 좀 있어서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있습니다. 그런 건 부모님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너무 어이없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리고 뭐 아이들도 요즘 화장도 좀 하던데 뭐 화장은 뭐 당연히 좀 너무 진하게 하면 안 되겠죠. 이상해 보이더라고. 마스크 쓰니까 뭐 화장도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10대 아이들이 너무 좀 진하게 하고 가면 좀 어르신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얕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소소한 건데 그 대기실에서 견과류 절대 먹지 마세요. 대기실이요? 그 입실하기 전에. 입실하기 전에 보통 이제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 면접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집에서도 먹지 마세요. 견과류가 뭐 땅콩 이런 거? 그 뭐 왜요? 뭐 하시는데? 두뇌 활동이 뭐 좋아진다더라. 엄마가 이렇게 챙겨주거든요. 요새 휴대용 견과류 많이 팔잖아요. 그거 먹고 들어가면 왠지 잘할 것 같아서 먹게 되는데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제일 당혹스러웠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견과류 잘못 먹어가지고요. 목에 걸려요. 목에 캑캑 얼마나 잘 걸리는지 몰라요. 네. 이게 그런 거 기억난다. 나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그게 멈추질 않아요. 네, 그러면 진짜 면접 망할 수도 당황할 있거든요. 수 있겠네요. 네. 갑자기 그냥 기침 나고 이러니까. 네, 견과류 절대 먹지 말고요. 땅콩 금지, 땅콩 금지, 호두 땅콩 금지, 아몬드 안 됨. 안 되고 녹차 마시지 마세요. 녹차는 왜요? 녹차도 왠지 건강에 좋은 차니까. 약간 카페인도 있고 하니까 좀 이렇게 각성 효과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목이요 엄청나게 건조해지면서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어요. 녹차가 오히려 그렇습니까? 건조해져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중요한 방송에서 사실은 이거 뭐 목에 좋겠지 하고 녹차를 들고 들어가서 꼴깍꼴깍 마시면서 방송을 하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목이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건조해지면서. 녹차도 안 되겠네요, 그럼. 네, 녹차 마시지 마시고요. 이제 커피는 커피는 자주, 많이 먹잖아요. 화장실 자주 가게 되니까. 커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사실 좀 이제 그렇죠. 한 통 다 먹으면 때문에. 바로 화장실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뭐 먹어요, 그러면? 물 마셔야죠. 물 마시고 포도당 캔디 같은 거 하나씩 먹으세요. 그런 거 좀 또 긴장될 때 이렇게 오물오물하면 약간 또 풀리는 것도 있으니까 대신 이제 땅콩이나 견과류는 안 되고 포도당 캔디 같은 거 살짝 넣어서 에너지 보충도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뭐 긴장된 상황 앞서서 못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쫄쫄 굶고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에 대비해서 이제 포도당 캔디 같은 거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이 끝나고 또 아이들이 또 나갈 때도 좀 신경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순간까지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제 마음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면접 잘못 본 것 같아 이런 티가 후반부에 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어 나오는 수가 있어요. 한숨 쉬는 학생들 제법 있거든요. 망했어 이런 느낌으로 힘드니까 한숨 절대 쉬지 마시고요. 한숨 안 되고 혼잣말 뭐 이런 거 있어요. 망했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가면서 등 뒤에 나 망했어 이렇게 쓰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축 처져가지고 축 처지고 다시 허리 굽어지고 땅 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의 그 텐션을 유지한다라는 그렇죠. 느낌으로 끝까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한 후에 절도 있는 걸음으로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쭉 면접 태도 관련돼서 방송을 쭉 해봤는데 이게 진짜 연기잖아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모두를 바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모습을 보여주면 절대 안 돼. 보여주면 안 되고 가면을 쓰고 최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면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그리고 어깨도 좀 피고 10분 동안만 다리 떨지 말고 말은 또박또박 맞습니다. 요거를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라고 생각하시고요. 절대 시험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험입니다. 그렇죠. 대비를 하면 할수록 성과가 나요. 맞네 생각해보니까. 뭐 수능은 한 3년 내내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면접 솔직히 제가 지도한다고 마음 먹으면 한 3일 정도면 꽤 수준 높게 만들 수는 있거든요. 스파르타식으로 돌리면 돼. 계속 까고 야 너 눈빛이 왜 이래? 계속 지적질하면 바뀝니다 사람이. 맞습니다. 이게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은요, 이렇게 하나같이 공통된 얘기를 해요. 선생님 면접 좀 시시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막상 갔다 오면 준비 잘 된 애들은 이게 끝이야? 이렇게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거든. 그치. 그런 친구들 100% 합격합니다. 가성비 좋은 시험이니까 반드시 대비하시고요. 그냥 뭐 내가 어떻게 가서 얘기를 하면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바로 불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프로 방송인 출신의 송인영 선생님 이제 방송도 하면서 이제 최근에는 입시 쪽에서 애들 면접 지도를 워낙 많이 하셔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인연이 돼서 모셨습니다. 저희 입시왕 방송도 가끔 보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가끔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두 아이 입시왕 그래요? 팟캐스트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분 굉장히 그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펜타킬 선생님이나 한희 쌤이나. 그럼 이제 전문 방송인 관점에서 펜타킬 선생님, 홍프로 선생님 저 이 셋 중에 발음이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네. 예, 1위. 1위. 펜타킬. 예, 알겠습니다. 2, 3위는 발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펜타킬이 발음이 제일 안 좋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전달 잘 됩니다. 예,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듣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예, 선생님 죄송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입시왕이 예전부터 저희 팬이시자 이제 네. 면접 전문가로 저희가 긴급하게 수혈을 온 송인영 선생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연기를 한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게 면접이라는 게 겪어보면 별거 아니고요. 또 사회에 나가면 이보다 훨씬 더한 면접들이 자기를 테스트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게 첫 번째 테스트일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네. 첫 번째 관문 잘 통과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면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인영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입시왕이 이제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누구지? 발음이 특별히 안 좋으신 펜타킬 선생님과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예, 홍프로님과 함께 네. 다시 좋은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면접장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 꼭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네. 방송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